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론 수업할 때 풀어본 문제라서 아마 바로 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 4번이죠. 4번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월 1회 무급 생리휴가예요. 유급 아니에요.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여러분 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출산 전후 휴가 뭐 지원, 뭐 적극적 고용 개선 관련된 내용, 차별 금지 사유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근데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라고 나오면 어디에 나와 있는 법률이에요? 급여 부분은 고용보험법이죠. 그것도 같이 기억하셔야겠죠. 그럼 답은 4번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번. 고령자 법상 중고령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거는 틀리면 절대 안 되시는 거죠. 중고령자의 정의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는 55세 이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입니다. 8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용어 나오면 뭐부터 보시라? 근로자의 개념부터 보시라 그랬죠. 여러분 근로자 개념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어디 거예요, 여러분?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하고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근로자 정의는 사업지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84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 실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죠?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여러분 근로기준법상에 최저 취직 연령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15세죠, 15세. 15세가 최저 취직 연령이고, 예외적으로 취직 인허증을 발급을 받으면 1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기억하시죠? 그것과 연결해서 최저 취직 연령이 15세이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훈련도 15세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를 하는 거예요. 18세가 아니라 15세죠. 15세 이상. 그죠? 15세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동그라미 2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은 뭐예요?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보는 거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한다. 맞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다 포함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또 고용정책기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죠.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알고 있어야겠죠.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재외1호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중복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재외1호급 받을 수 없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법에 따라서 산재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계고에 현장 실습생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훈련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쳤을 경우에 산재로 인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제1요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실 거라 믿고요. 그러면 답은 2번이고요. 85번 넘어갈게요. 헌법상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여러분,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넘어갈게요. 4번이 답이고 86번.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거는 한번 중간에 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전부 적용 제외. 제외자가 누구인지 또 이제 일부 적용 제외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전부 적용 제외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별한 어떤 보호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원, 연금법 적용자,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 직원. 이 사람들은 별도의 여기서 별도로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적용을 안 하고 있고요. 가입을 할 수가 없고 또 일반 근로자 중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겠죠. 이것도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 그 다음에 일주 15시간 미만인자, 소정 근로시간. 이 사람들,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이고요. 일부 적용 제외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겠죠. 65세 이후에 입사한 자나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 여러분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에도 일반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그 실업급여 있어요. 그죠? 그건 따로 다른 문제에서 풀어볼게요. 그런데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65세 이후에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한 자는 이제 이 고용보험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2019년 1월 15일부터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도 다 전부 적용 제외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65세 이후에 입사한 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고용보험법상 주고 있는 실업급여 있잖아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 촉진수당 등 다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모성보호 관련된 그런 일가정양육과 관련된 그런 급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86번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보시면 답이 딱 보이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을 받는 자. 동그라미 3번. 그죠? 완전 아예 적용 제외자.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라고 되어 있으면 전부 적용인데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 관련된 적용 제외 근로자 관련된 나온 거는 보기에 꼭 이렇게 공무원, 연금법 적용, 별정 우체국 중에서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번.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이행강제금이 뭔지를 이해하셔야겠죠?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일단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근로자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면 이제 하면 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조사관이 조사와 필요할 때 신문회의를 합니다.
신문회의를 한 다음에 이제 판정을 해요. 이제 판정을 할 때 사용자에 대해서 당신이 해고한 게 부당하게 해고한 게 맞으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이 기한 내에 이 구제 명령을 이행해라. 이런 판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 기한 내에 이 구제 명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행 강제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이 부당해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원직 복직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 근로자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소리가 나는데 다시 복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 해고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플러스 일요금을 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구제 명령서에는 보통 원직 복직을 하라던가 아니면 원직 복직 아니면 원하지 않으니까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플러스 일요금을 줘라라고 구제 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내에 못했을 경우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는 답이고요. 2천만 원 이하 체크해 주세요.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하여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위의 범위 체크해 주셔야겠죠.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기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나와 있는 30일이 아닌 15일도 같이 기억해 주시겠죠. 숫자 중심으로. 그래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매년 2회 범위, 그 다음에 이행기간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8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의 하나의 모여로 하죠, 여러분. 그 부분의 하나의 모여로 하고 어떻게 해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적용되죠. 그렇죠? 연차휴가 열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5일이기 때문에 15일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 내용이 나오네요. 근로계약이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죠? 동그라미 3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체유급, 휴가 등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죠? 다만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저기 나와 있는 사항은 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이고 취업의 장소, 그다음에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꼭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구두로 명시해도 상관없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동그라미 4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자유의사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89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고용정책기본법이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고용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이고, 결론적으로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내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용이 좀 불안정하게 되거나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거나 그런 뭐 대규모 기업에 도산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당 지역이나 업종, 해당 사업장을 조금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뭐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고용 사정이 악화될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에 별도의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는 고용 재난 지역 선포가 있죠. 이거는 대규모의 기업, 도산 등이 우려가 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죠. 고용재난지역 선포. 그 다음에 실업대책사업이 있는데 이 실업대책사업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 문제죠. 실업대책사업은 이제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실업자들을 등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실업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 고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예, 문제 없고요. 동그라미 3번. 고용 재난 지역의 선포. 이거는 그 고용조정 지원 및 고용안전 대책 안에서 별도의 실업대책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이죠. 별도의 사업.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이 해당되고요. 동그라미 4번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실업대책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와요? 지원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와서 실업자에 대한 주택, 전세, 자금, 창업, 점포, 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보기에 주택 구입 자금, 창업 점포, 구입 자금, 지원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그 부분이 많이 꼬아서 나오죠.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번의 답은 3번이고요. 90번.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다른 사업 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른 사업 아니에요? 다른 사업? 아니죠. 동일 사업 내에죠. 동일 사업. 동일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라. 이런 거죠. 다른 사업 이 부분이 틀리고요. 동그라미 2번.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계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안에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리고. 동그라미 3번.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노 책작. 그죠? 그런데 성이 들어갔어.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동일 가치의 노동의 수준이 있는 건지. 그런데 인적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성이 들어간 부분이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 동그라미 4번.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을.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정답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나머지 보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왜 오답인지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반복해서 푸시면 꼭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91번.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국외로 나눠지죠, 여러분. 국내는 뭐예요? 국내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시를 하려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수업할 때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알선을 한 다음에 직업 소개를 한 다음에 그 회사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급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죠? 오답이에요.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풀어볼게요. 1번은 맞는데 2번 볼게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미리 받을 수 없다. 계약 체결한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관련해가지고 3번 보세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 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선급금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료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서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나 후견자의 취업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번의 답은 3번이고요.
92번. 고용정책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목적이 아닌 것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이 답인데요. 이거는 고용정책기본법상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서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그죠? 이 동그라미 1번 나왔습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동그라미 4번 나왔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이것은 나왔죠? 동그라미 3번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93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은 시효로 소멸한다? 3년이죠, 3년. 이거 말고 또 소멸시효 나오는 것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용보험법상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소멸시효도 3년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소멸시효 나오면 무조건 3년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94번.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이제 법이 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 출제된 다음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됐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동거하는 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맞죠?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상시 근로자의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교육 배치 및 승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 전 2018년도까지는 상시 5명 미만,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한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모든 법이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상시 근로자의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한다? 아니죠, 여러분. 연 1회 이상이죠. 연 1회 이상.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매년 실시해야 되죠. 예, 95번.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헌법 제32조 33조 내용이죠. 동그라미 1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많이 보셨고요. 문제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상권을 가진다. 맞죠? 다 줄 수는 없고 이제 시민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상권을 부여를 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아니죠. 맞는 말인 것 같이 보이지만 헌법에 따라서, 헌법 제32조에 따라서 여자와 연소자는 특별히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나오면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 등도 역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성별에 관한에서는 여자가 먼저 특별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중요하죠. 내용이.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에 한해서, 그렇죠. 단체 행동권만이에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고요. 96번.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이거는 뭐예요? 조직 강의 물어보는 거죠?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동그라미 4번은 구직 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별도의 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97번. 직업안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이다. 맞죠?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국에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는 즉 잡코리아 같은 알바몬 같은 그런 업체는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맞나요, 여러분? 틀리죠? 할 수 없죠? 단지 그냥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업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플랫폼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이 알아서 그냥 조금 알아서 하도록 플랫폼만 직업 제공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그 외에 추가적인 뭐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3년 맞죠? 그리고 구인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리 회사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직업안전기관에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98번 고령자법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이거 많이 푸셨죠, 여러분? 기준 고용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준 고용률을 두고 되도록이면 그 이상으로 고령자를 좀 뽑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좋겠다. 이런 기준을 두었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제2, 그 다음에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운부, 임육, 그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그 다음에 외삼촌, 그 외의 산업, 100분의 3, 그죠? 이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제2, 바로 나와야죠, 바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죠? 답이 1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번. 고령자법에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의 내용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모집 채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연령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나요, 여러분? 틀려요. 여러분,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일 경우에 차별 시정은 여기 나와 있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별 시정 6개월 노동위원회 그 부분은 그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거고요. 연령상 이후로 고령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다. 구분해가지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4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서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처리한 경우에는 연령차별을 본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직무 성격에 비추어서 특별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예. 그죠? 할아버지, 연극 배우 할아버지가 필요한데, 뭐, 젊은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변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고요. 100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많이 나왔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사람들의 고용 가능성을 좀 등대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줘라. 그렇죠? 그래서 뭐 고령자, 장애인, 뭐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일용 근로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뭐 단시간 근로자, 또 여성 근로자, 경로 단절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또 육아휴직 갔다가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줘야 되고, 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제대 그죠? 군인 바로 나와가지고 취직하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도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보기 중에는 다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총 이제 중요시해야 될 사람이 그 9부분이에요. 9부분. 9개의 그 분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기억하기는 힘드시고 여러 번 풀어보시고 해설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마 시험 보실 때 무조건 맞으실 거예요. 100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2018년 1회 기출문제 풀어보셨고요. 이어서 2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